이렇게 영상이 잘린 것 같아요. 그 이제 상관경관 간암변 이제 그 가견 불가견, 그러니까 이제 상관경관이라는 것은 뭐 이제 우리가 말하기 어려운데 어떤 것을 하나로 이제 좋다 나쁘다를 뭐 어쩔 때는 봐서 강한 것도 있다. 또 이제 이 두 가지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중추에 그 간목이 뭐 6월이면 6월 간목이면 정관격이잖아, 그지? 이제 이때도 이제 상관으로 우리가 이제 금을 좀 제해야 되니까,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잔병에 시달리고, 그래서 또 상관으로 이렇게 제하면 우리가 이제 격국을 귀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,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상관경관이 이제 가견한 상황에 들어가는 거죠. 근데 이제 우리 적천수 이제 천미 임철초가 이제 그 주의한 거 보면은 거기는 이제 상관경관 최남변이라고 그랬어요. 근데 상관경관을 가장 말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데, 뭐 원래 이제 원문에서 상관경관 관함변이라는 거, 관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뭐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말하기 쉽지 않다, 또는 뭐 실로, 정말로, 또 과연 뭐 이런 뜻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. 관함변할 때 과연 말하기 어려운데, 어쨌든 이제 적천수 천미에서는 그 상관경관을 말하기가 아주 가장 어렵고 최남변, 그 다음에 이제 가견 불가견 이제 이렇게 했어요. 근데 이제 그 임철추가 어떻게 주의를 했냐면, 뭐 이를테면 이런 식이지. 예를 들어서 뭐 일주가 신약한데 상관이 왕하다, 뭐 이렇게 되면은 이때 인수가 있으면 뭐 관을 만나도 괜찮다. 또 뭐 일주가 신앙하고 또 상관도 왕성한 경우에 또 재성이 있으면 뭐 관을 만나도 괜찮다. 뭐 이런 식이야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신기 3자의 오행 이법 틀에서, 그러니까 임철초는 이제 그 오행생극이 이법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데, 뭐 이런 식으로 주회를 달아놨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. 그래서 또 뭐 일주가 왕하고 또 상관이 가벼운 경우에 또 인수가 없으면 관성을 만나도 괜찮다. 이런 두루뭉술한 그런 설명 가지고는 그 상관경관 간암변의 진위에 도달하기 어려워. 그 두 가지 상황만 생각하면 돼요. 그래서 이제 6월 간목이 우리가 정화로 가지고 이렇게 이제 금을 제할 때 기격이 된다는 거. 그 다음에 이제 금수상관, 희경관 하죠, 그죠? 이렇게 이제 상관격이 관을 봐가지고도 심지어 뭐 관수 정병을 닫아도 나쁘지 않은 그런 두 가지 상황에 일단은 우리가 상관경관, 관암변, 가경, 불가견 이렇게 이제 쓰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이제 갑과 이제 임의 관계로 이제 들어가 있는데, 뭐 임수는 대체로 이제 진신문에 들어가지는 않아요. 그래서 갑이 임을 보면은 측범표양이라고 그래가지고 돛담배 한 척이 그 망망대에게 떠 있는 산이라고. 그러니까 이제 기문에서 볼 때는 뭐 표류하는 이제 흉한 전조로 우리가 판단하고, 우리가 전법에서. 그 다음에 명리로는 이제 측범표양이 이제 활동 반경이 굉장히 넓고 또 사교적이고 발전하는 그런 운명으로 보는 경우가 꽤 있는데, 보통 이제 양간이 이제 오양간이 다른 오양간의 글자를 봐가지고 이렇게 크게 뭐 나쁜 작용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죠. 그런데 이제 간목의 진심문에 들어가는 건 아니야, 이미.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이 좀 외롭고 좀 유량하는 또 쓸쓸한 처지에 이렇게 놓이기는 쉽다라고, 이렇게 그런 처지를 피하기 어렵다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만약에 팔자에 왕이 완해, 수가 왕해가지고 간목이 좀 뜨는 형상이 됐어요. 그래서 목이 뜨는 형국이 되면 이것은 뭐 유량하는 하명이죠. 그 다음에 갑임이 다 유정해가지고 이제 간목이 뜨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간목과 임이 이제 횡당유형, 그래서 이제 그 그림자, 그 버드나무 그림자가 이렇게 호숫가에 잘 드리워진 그런 유형이 되어서 뭐 좀 아름답죠, 그림이.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좀 인기가 있는 사람, 또 뭐 사교적인 사람, 이렇게 또 장점도 나타납니다. 또 갑이 뭐 경금을 봐가지고 굉장히 또 무토나 경금으로 해서 제살로 인해가지고 아주 약해졌을 때는 정신기 3자, 그러니까 팔자의 권형 측면에서 임수인이 이렇게 상신으로 써져가지고 성격되면은, 이럴 때는 이제 그 신살 양정, 신과 살이 이렇게 균형을 이루는 양정의 기가 나타나겠죠. 물론 임수라는 상신을 써서 이렇게 했지만, 경금이라는 귀를 조율하는 그 진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진 거예요. 그러니까 진신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병으로 작용할 때 어떤 약신을 쓰거나 또 상신을 써서 희신을 써서 격국을 성격시키면 진신에 또 좋은 면이 다시 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.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만약에 경금이 너무 많아, 그래가지고 칠살 전창을 이뤘어. 그래서
병을 주는 형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임을 좀 용해서 중화를 얻으면 그 사람들이 맑고 고개를 해서 이름을 얻는다. 인수를 우리가 이제 용한 거니까, 그죠? 그런데도, 좀 공교한, 좀 교모한 언행을 가지고, 말장난 같은 거지,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. 그래서 공연한 그런 환란을 일으키는 그런 특징도 나타난다 이거지. 그러니까 정말로, 결국은 이 진신이 아닌 가신을 우리가 용신으로 써서 격국을 선택시키면, 어쨌든 좀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. 인격적인 면에서도 좀 흠결이 나타나게끔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뭐 그게 이제 편인이 갖고 있는 특징이다라고도 텍스트에는 써놨지만 그 편인이 예를 들어 진신이었다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걔는 인수지만 생수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경금을 녹슬게 한단 말이야. 그러니까 칠살의 그 귀를 훼손시키는 거지 개수가. 그래서 잘 그 조합이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간목이 개수를 용신으로 쓸 때는 병화하고 이렇게 조합될 때 뭐 식상용인이나 또 상관패인 이럴 때 우리가 또 화목이 개수를 쓰는 뭐 그런 상황에서 목가상관이 인수를 써서 상관패인격을 이루는 이럴 때 효용이 있지. 칠살이 왕해가지고 그것을 그 화살하는 작용으로는 개수는 인수에 미치지 못해요. 그리고 이제 또 수왕이 병이 되는 그렇게 돼서 인수가 기순으로 작용한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신이 아닌 가신이 기신으로 작용하면 뭐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죠. 그래서 위인이 굉장히 간사하고 또 시비를 잘 따지며 또 능력도 없어요. 그래서 항시 주변이 시끄럽고 그런 이제 구설이 분분한 그런 상황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이것이 이제 부호 기신으로 작용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나름대로 뭐 그 신사를 양정하면은 인격체가 굉장히 이제 균형 감각이 있고 그런데 이때 인수를 써가지고 이 사람이 굉장히 그 말로써 또는 뭐 글로써 업문으로 이름이 굉장히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. 근데 그래도 이 사람이 한 번씩 엉뚱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. 제가 뭐 공지영 작가 이런 사람들 뭐 굳이 뭐 팔자 궁금하지도 않고 하지만 그렇게 계속 그 쓸데없는 말로 화란을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또 교묘한 그런 시사를 쓴다든지 뭐 자파에 많죠. 이런 친구들 이렇게 뭐 유시민이나 뭐 진중권이나 이런 사람들 팔자를 이렇게 한번 열어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인수를 쓰긴 쓸 텐데 분명히 진신에 속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. 자, 이제 갑하고 개 하나만 남았는데 우선 이제 마지막 좀 힘을 끌어 모아서 개까지 해봅시다. 물론 뭐 우리가 전체 챕터에서 10분의 1에 해당되지만 갑과 개까지의 관계를 일단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우리가 이제 되돌아 정리해 보면 거의 뭐 식감론의 한 반 정도의 그런 맥락에 우리가 닿을 수 있다고요. 그래서 하여튼 뭐 초기 공부 좀 이렇게 매끄럽지는 않게 진행됐지만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해서 뭐 계속 이렇게 식감론 전체를 그냥 책을 덮고 나서 갑과 갑부터 개과 개까지 하루 종일 한번 쭉 설명해 볼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된다고 하면은 굉장한 수준에 도달한 겁니다.